네, 머니왕 2부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김솔지입니다. 와,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자, 2월 시장을 뒤로 한 채 이제 3월 시장을 준비할 시점이 돌아왔는데요. 자, 어느덧 2024년 1분기 마무리를 짓는 시점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1월은 음봉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2월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지난 주말 사이에 미증시는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 봄 기운이 여기저기서 감지되는 흐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고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2대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 02786-1022, 1023번 2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어두도록 할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머니왕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2부 오늘도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영 위원님, 나인원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3월입니다. 자, 2월 그래도 양봉으로 이제 거래를 마치면서 이제 정말 3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저희 본격적으로 3월 시장에 대한 전략 세우러 떠나볼게요. 자, 먼저 김도영 위원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3월 좋아하시나요? 3월 좋죠. 괜히 설레지 않아요? 봄바람이 이제 살랑살랑 부는 계절인데 제가 봄을 좀 타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 네. 봄 날씨, 봄바람이 좀 불면은 막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어서 3월 달에는 그 에버랜드나 이런 데 교회를 좀 나가볼까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데 자, 위원님 저희들 계좌에도 좀 봄 기운 가득 좀 채워보고 싶거든요. 네네. 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세워볼 텐데 좀 어디를 보는 게 좀 좋을까요? 뭐 저는 그 닉네임이 반도형, 테크형 테크형, 이렇게 네. 생기고 있는데 여전히 반도체 전일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 가격을 또 한 번 갈아치웠고 중요한 점은 델이라고 하는 PC 회사가 32%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 엔비디아와 AMD, 델, AI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반도체 부분 쪽에 비중 50% 이상의 저는 베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의 저커버그 그리고 이재용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을 통해서 국내 하드웨어 시장에 대한 성공 확보 그리고 성장 동력에 대한 확대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TSMC와 SK하이닉스 쪽에 패키징도 뒤지고 있고 HBM 쪽도 뒤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패스트 팔로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캐파적인 측면을 본다면 가장 단단한 가장 폭발적인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에 주목도를 높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AI 반도체 칩셋에 대한 확대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 여러 가지 회사들 그리고 구글, 메타, 빅세븐 기업들에 대한 전체 자체 칩에 대한 개발 이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서는 HBM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이 HBM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수율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율에 대한 것, HBM이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고 이 쇼티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캐펙스에 대한 증대, 한마디로 증설에 대한 것, 그리고 수요를 올리면서 불량률을 낮추는 그런 점. 기업의 입장에서는 캐펙스의 증대는 올해 상반기,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에 2024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수요를 높이면 높일수록 실적에 대한 개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 근래 반도체 섹터 안에서의 움직임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 종목들은 바로 수율, 검사 장비라든지 소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뢰성 검사 이쪽 기업들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하나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QRT라고 하는 종목을 제가 2월 15일 날 럭키세븐에서 추천드린 그 가격대였는데 25,000원 정도 선부터 시작해서 4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 계속해서 5일선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2월 15일 25,000원 정도 수준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60%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업이 국내 유일의 신뢰성 검사에 대한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QRT가 신뢰성 검사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종목인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도 제가 럭키세븐 2월 21일 날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그 구간에서부터 다시 4만 원 돌파에 대한 자리를 넘보고 있는 점. 인텍플러스가 이제 검사 장비에서 국내 삼성전자와에 대한 그 수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부터 전 고점 한마디로 4만 원에 대한 것을 돌파하고 나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율, 그 검사 장비, 패키징, 이 반도체 순환매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 안에서 아직 전체 대장이죠. 전체 대장인 한미 반도체에 대한 흐름 자체에 계속해서 주목도를 높이고 벤치마킹적인 측면에 지금 그 관심도를 높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미 반도체가 2월 달에 장대 양봉 상한가 안착 이후에 9만 원 돌파 잠시 쉬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한미 반도체가 더욱더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주면서 국내 장비 업종 그리고 소재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상당히 잘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 근래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테마이죠.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가치의 재고를 실효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금감원에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장 폐지에 대한 초강수를 두고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적인 측면에 어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의 성장성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자라고 하는데 주 포인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는 7월까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당, 친주주적인 행동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세제 지원 정책에 대한 것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7월 정도까지 한시 그 기간적인 여유를 좀 둔 상황. 이제 3월 달에 들어온 그 자리에서 이 밸류업의 가장 기본 취지가 어디인가 집중도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바로 저는 기업에 대한 성장의 주목도를 높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전일 제가 추천드렸던 현대모비스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차 그 안에서 기아라고 하는 기업의 가장 큰 상승이 나타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기아 같은 경우가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9만 원대가 돌파되기 이전에 9만 원 돌파 이전에 강하게 9만 원 돌파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12만 원 안착이 확실하게 나타난 그런 모습. 레벨업 다음에 한 달여 정도에 대한 휴식기를 좀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레벨업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 세 회사에 대한 밸류적인 가치 측면에 시장은 상당히 큰 성장 모멘텀과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배당락 이후에 오히려 매수세가 또 더욱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 제가 추천드렸던 럭키세븐에서 추천드렸던 22만 원에서 추천드렸던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2월 말 부분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한 이후에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 받고 다시 한번 24만 원에 대한 안착 여부를 보여줬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성장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밸류업 프로그램 이쪽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설프게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큰 종목 그 안에서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 요 근래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제약바이오 비중 10% 안내를 좀 드리면서 지금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은 AI 반도체와 그리고 비만약 이 두 개의 테마 섹터가 시장을 하드 캐리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 안에서 국내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에 주목도를 높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알테오젠이 SC 제형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확보를 보여줬죠. 자, 로열티만으로 1년에 5천억 정도에 대한 실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면서 지속적인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은 제가 럭키세븐에서 10월 초에 추천을 드린 이후에 10월 11일 추천드린 이후에 눌림에 대한 모습은 보여줬거든요.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8만 원 정도 가격까지 지속적인 상승과 특히 2월 말 중순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까지 높아지면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종목으로는 오스코텍이라든지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도 레이저 티닙에 대한 FDA 조기 승인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그게 7월, 6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 포인트 마지막으로는 뇌졸중 관련된 알츠하이머 관련된 기업들이 이쪽에 대한 신약 이슈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약간 그 반도체 쪽은 밸류 체인을 형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그 세세적인 그 테마를 형성하면서 개별적인 이슈로 굉장히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약간 다른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주목도를 높이고 디테일한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관심주로는 알테오젠 그리고 동아ST 흐름에 조금 더 주목도를 높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형, 테크형답게 반도체 비중을 50%나 말씀을 주셨는데 관심주를 보니까 QRT, QT 김도영이라고 하던데 전략 챙겨가도록 하고요. 저희 밸류업 쪽에서는 자동차 종목군들 주목을 해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3, 4월에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니까 함께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인원 위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위원님 오늘 날씨가 춥네요.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자,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좀 풀린다고 해요. 시장도 분위기 좋아질까요? 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봄마다 이때쯤마다 이제 싹을 틔워요. 실제로 허브를 씨앗을 사다가 네. 이렇게 키우는데 이제 싹이 어제 오늘 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크면 아마 3월 중하순 되면 화분을 옮길 것 같은데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제 새롭게 싹이 트는 시기이니만큼 좋은 결과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임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고요. 일단 시장은 뭐 반도체, 자동차 이 두 가지 축을 이루면서 서로 간에 어찌 본다라면은 앞서가니 뒤서가니 뭐 이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도체가 조금 더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수는 어찌 본다라면 유지 또는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반면에 반도체가 좀 꺾이면 지수를 방어해준 역할로서 자동차가 좀 득세를 하고 또 자동차와 반도체가 동시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면 반도체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자동차에 대한 우리가 관심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는 해외 인지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제네시스 라인 그리고 기아의 전기차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어찌 보면 한쪽에서는 프리미엄 또 한쪽에서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라는 인식이 이제 펼쳐지면서 그 수요와 그리고 시장 브랜드 인지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판매량까지도 사실상 계속적으로 과거 예전에 비교한다라면은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미국의 이제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올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혜까지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뭐 내연기관 차량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전기 차량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터리까지도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을 아예 제한, 즉 미국 또는 미국과 관련된 국가들에서 수입한 그런 원재료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사실상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전기차 판매 시 그에 따른 어떤 보조금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까는 상당한 선호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보신다라면 현대차 기아에 대한 평가, 리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많이들 보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예전에 현대차 기아차가 아닌 만큼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현대차 기아가 주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는 다른 개별주를 보시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 본다라면 과거 내연기관 차량 또는 이제 해외에 공장을 지었을 때 중소형 개별주들의 어떤 급등락 움직임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즉 자동차 섹터가 가면은 자동차 섹터 전반에 걸쳐서 중소형주까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 기아만 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현대차가 강하고 또 어떤 날은 기아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개별주들을 보신다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현대차, 기아 이 두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하든 트레이딩을 하든 또는 지표 삼아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지난 금요일 놓고 봤을 때 적절한 구간 내에서 반등과 그리고 직전 고점대를 돌파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슈팅을 보여주게 된다면 점진적 우상향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현대차, 기아 이 두 종목 기준으로 비중 20%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앞서 반도형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엔비디아가 지구를 지배했다라는 표현이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AI와 관련돼 가지고 주 프로세서는 사실상 엔비디아의 테슬라 또는 뭐 H100, H200 그래픽 카드 한 장당 그래픽 카드가 아니죠 사실상 처리 장치인데 한 장당 보통 2천만 원, 암 시장에선 7, 8천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게 왜 어마어마하냐? 이거 한 장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랭바운트라는 게 있어요. 네모내가지고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3장, 4장, 5장씩 꼽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이렇게 한 10개씩 쌓아버립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서비스 받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챗GPT 이런 서비스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터미네이터 영화 보시면 초반에 뭐 인공지능 무슨 연구센터 해가지고 딱 나오면서 막 서버들 막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의 그런 어떤 주요 부품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산업 또는 그것에 반하는 어찌 본다는 기업들의 별도의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부응하고 있는 것이 HBM, 이 반도체, 즉 이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누가 먼저 정말 양품, 즉 수율이 적절한 그런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치열하게 나가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일단 양산을 먼저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반대급부로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뭐 기타 등등 회사가 우리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과독점, 의존적이지 않은 별도의 반도체를 우리도 한번 생산해보자 라면서 계속적으로 별도의 사실상 어찌 본다면 연합군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으나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실체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변에 깔리면서 반도체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새로운 수주 기대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략적인 비중은 25%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시장 전반에 걸쳐서 개별주들의 움직임. 어찌 본다라면 저는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 이 두 가지를 제하고서 나머지는 개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세의 연속성이 매우 짧습니다.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 아니면은 임상실험 성공 또는 기술 수출 또는 마일스톤 이러면서 각가지 어찌 본다면 공시라든지 또는 특정 언론사들에서 특집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왜 상승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한 10%, 20% 상승하다 갑자기 특징주 뉴스 나오면서 또는 관련 기사 나오면서 아, 이게 이래서 상승했구나 하면서 시세가 갑자기 팍 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재료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나서 이 재료가 좀 이만큼 상승은 아닌데 싶어서 갑자기 투매 물량도 나오고 근데 이런 시세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또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스캘핑 또는 당일 주도주 위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정 키워드와 관련된 시세가 나타나는 종목 여러분들이 주말에 HTS에서 신호 검색이라는 것들을 각 증권사별로 다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그 신호 검색에서 뭐 특징주 아니면 세계 최초 아니면은 뭐 수주 공시 아니면은 공급 계약 이런 특징적인 키워드를 포함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종목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면 이런 개별주 공략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활용 팁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비중은 15%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동차를 20% 비중으로 실어주셨는데 저희 다음 주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고공행진 속에서 반도체 AI 쪽도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상당히 심한데 저희 개별 모멘텀에 주목하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위원님들과 함께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들 미리 공부를 해봤고요. 저희 화면을 통해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리러 돌아올게요. 잠시 후에 봬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 저희 머니왕 두 분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참여를 주저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전화 2대 그리고 문자 유튜브 채팅창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는 02786-102, 1023번 2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2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상당히 많으세요. 50%나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걸로 지금 가격을 보면은 좀 추측이 되는데, 자, 이 전략 어제 전거래 일에 2% 넘는 하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위원님, 자, 김도영 위원님과 함께 전략 세워볼 텐데 네. 비중이 상당히 크세요. 네. 좀 전략 세워주세요, 위원님. 하이비전 시스템은 제가 럭키세븐에서 한 2-3번 정도 추천을 드리면서 이 상승하기 전 구간 한마디로 19,000원대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는 28,000원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 구간 24,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2월달 초반 가격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애플 비전 프로 관련돼서 납품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주목도를 많이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 특히 이제 메타가 XR 시장에 대한 진출에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2025년 기대감에서 LG전자와에 대한 합작 제품에 대한 출시 이런 것을 기대한다면 지금 현재 트렌드적으로는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쪽 AR, VR, XR 시장에서 트렌드를 형성하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현재 동종업계 대비해서는 동종업계 포워드 EPS PR이
저는 한 8배 정도, 7배에서 8배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 평균 퍼가 한 17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저가적인 측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2024년도 연간 기준으로는 실적에 대한 개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비중이 좀 크긴 큰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도 24,000원에서부터 저는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을 3만 원 이상,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제 반등에 대한 타이밍을 잘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점은 60선이 올라오는 이 구간까지는 시간적인 그 딜레이가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이비전 시스템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약 손실 구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매수가 비중 대비해서 3만 원까지 흐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조금만 인내하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볼게요. 자, HB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HB 솔루션 매수가가 4,070원 그리고 비중 30%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HB 솔루션. 지금 손실권이세요. 최근에 정말 기간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최근에 뭐 저평가되고 바닥을 치는 종목들이 그래도 다시 고개를 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올라갈 때 됐나요? 예. 자, 이거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참 애매한 종목인데요. 자,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쪽과 관련돼 가지고 좀 묶여서 반응을 좀 했었기도 했고, 사실 시장에서 크게 막 대금이 터지는 종목 또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엮여 있었던 종목은 아닙니다. 어찌 본다면 일시적인 수급이 좀 만들어낸 시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재무상의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괜찮은 회사인데 이게 뭐 그래도 상승을 했던 이유가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닐까, 그런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달리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8,000원까지 급등과 갑작스러운 이제 급락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략적으로 5거래일 동안의 흐름은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시장에서 만들어낸 일시적인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종목은 어떤 기업 가치라든지 또는 어떤 기업의 어떤 모멘텀 또는 어떤 테마라든지 어떤 이런 수혜를 기대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시장 수급이 쏠려가지고 만들어낸 과열 양상이다라고 그냥 냉정하게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평단가가 4,070원. 그래도 다행인 게 상당히 좀 낮은 평단가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4,070원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은 보유를 하셔도 된다. 다만 중요한 점은 주가라는 게 그래요. 최소 3일 이상 횡보를 하면 5일선을 이탈하고 또 횡보라든지 약세 흐름이 5일 이상 증가를 하게 된다면 추세가 위로 갈 것도 그냥 아래로 꺾어버린다. 즉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실망 매물도 내놓고 손절 물량도 내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평단가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시장에 더 좋은 종목도 많으니까 만약에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 본인의 매수 평단가 이상 또는 4,000원대, 4,100원 이상 돌파를 못 해준다, 반등 못 해준다면은 일단 시간에 따른 손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회사가 나빠서 뭐 차트가 안 좋아서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손절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좀 빠르게 우리에게 또 수익을 줄 만한 종목이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흐름 보시고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도 손절 나지 않고 저희 매수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아시아 코아시아 매수가 비중 알 수 있을까요? 7,800원 10분. 네, 7,800원에 10%입니다. 현재 그래도 조금 수익권이시긴 하세요. 근데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조정을 거치고 그래도 전거래일에 양봉 켜내긴 했습니다. 위원님, 이제 뭐 21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략 챙겨주시죠. 또 반도체 강하시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아시아 7,800원에 한 10% 정도 비중을 담으셨는데 조금 아쉬워서 연락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그 한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강하게 뚫은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제 눌림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이평선들에 대한 모임을 조정을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아시아가 인도 팹립스 지원협회와 이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력을 좀 보여준 그런 구간인데 여기에서부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조금 사실 반도체 전체 이쪽 팹리스라든지 이런 쪽에 대비해서는 코아시아는 주목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눌리는 모습과 상승했던 부분은 상승은 인도 팹리스 업체와에 대한 업무 협약, 그 눌리는 것은 교환사채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교환사채가 한 1.74% 정도에 대한 사채를 전환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량이 크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게 나타났던 그런 구간에서 부담적인 모습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차트적으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인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 대한 돌파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에 대한 업무 협약, 여러 가지 호재적인 측면은 상당히 많은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런 종목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8,000원 안착 이후에는 그 다음 구간인 만원선에 대한 안착 여부를 확인하시고 좀 더 홀딩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전략에 대한 변화를 나타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만원선 정도까지에 대한 홀딩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단을 8,000원 그리고 만원까지 열어주셨는데 그 흐름 체크하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와 함께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저희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항공 아, 우주요. 네, 그 매수가 비중은요? 54,000원에 5% 샀는데 그게 또 안 가네요. 한국항공우주 54,000원에 5%입니다. 자, 위원님, 네. 방산 쪽은 수은법을 통과를 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지금 이 자리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수은법 관련돼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로템과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정도가 시장에 좀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항공우주는 왜 거기에서 소외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인공위성이라든지 T-50 또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해외 반응이 썩 좋지를 않습니다. 즉 우리가 수출을 함에 있어서 공급 계약을 할 것이다, 협의 중이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사된 것들이 잘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대감이 좀 많이 저하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지금 비중 자체가 5%라고 하신다면 매우 적은 비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만약에 코스피가 2,700선을 넘어서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는 기간의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2, 3일간에 다소 약진하는 그런 어떤 수급장도 있지만 오히려 이 종목은 5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 5만 원대를 지켜주고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비중을 5%에서 더 크게 늘리셔가지고 좀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끌고 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2,700포인트 돌파 못하고 기간도 매도세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5만 원 선까지 못 지켜준다. 그러면 이제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매수와 매도 의견을 전략적으로 또 세워주셨는데 기관들의 수급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중 확대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전략 참고하시면서 저희 이 종목으로 꼭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 위원님들의 또 종목 AS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반도영 위원님과 함께 열어볼 텐데, 자, 이오 테크닉스 볼게요. 위원님, 이 종목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거래일에 신고가까지 터치를 해내면서 강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신고가 영역인데 더 끌고 갈까요? 이오테크닉스가 국내에서 EST 두 종목과 함께 이제 어닐링 기계 쪽에 대한 니즈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죠. 사실 가격적인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한 10만 원, 20만 원 돌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뭐 만 원대, 한 1,000원대에 대한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반도체 이쪽 장비 부분에서에 대한 대장 모습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인 성장 동력 그리고 박스권을 형성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까지 실리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쪽 수성 어닐링 시장에 대한 때는 필연적인 그런 부분인데 사실 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그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목표 가격을 전 고점 20만 원에 대한 돌파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확대하고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부터 추가적인 상승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죠. 종목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임계점을 돌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임계점을 돌파하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두둑하게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략 챙겨가면서 저희들 계좌를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EST. 자, 이 종목도 신고가를 향해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이 종목도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해 볼까요? EST가 이제 어닐링 장비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 여부, 아직 HBM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못 오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전 고점 이 자리가 2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였는데 이 2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2월 27일 날 완전한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하면서 완전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은 상당히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약간 변동성이 확대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충분히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수익을 즐기고 수익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 반도체 산업에서에 대한 그 수주 모멘텀 그리고 상반기 그리고 2024년 전체적으로 장비 수주 모멘텀이 원년적인 측면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리고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력과 성장 모멘텀 충분히 나타나면서 우리 수익 보신 분들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 전략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ST까지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바라보면서 수익 극대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나인원 위원님의 전략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최근에 비트코인이 너무 날아가다 보니까 제가 코인이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은 이 종목을 갖고 있었다면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은데 자, 이 전략 어떻게 또 전략 챙겨갈까요?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일단 뭐 빗썸이라든지 업비트라든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분 그리고 코인,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뭐 사상 최고가 또는 반등폭이 크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생기면서 사실상 코인 관련주로 좀 급등나고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정확하게 5,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보유하고 있는데 5,000원 금방까지 왔는데 5,000원을 넘어서지 못한다. 일단은 내가 더 버티겠다, 끌고 오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 시점을 대략적으로 4,000원대 초반까지 기다리셨다가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계속적인 소위 이제 제가 표현할 때 롤링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팔고 다시 사고 뭐 이제 이런 어떤 롤링을 같이 좀 병행하시는 게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5,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정 줄 때 4,000원 초반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네, 전문 용어로 또 롤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전략으로 수익 많이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볼게요. 이 종목은 워낙에 끼를 많이 부린 종목이잖아요. 네. 최근에 다시 한번 끼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전략은 또 어떻게 또 챙겨가 볼까요? 일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뚜렷한 어떤 호재라든지 뉴스가 나오면 그때가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해드렸던 종목인데 공교롭게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어떤 재료, 즉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 이슈인데 이와 관련된 뉴스가 아직까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세가 재료를 만들 것이다. 시세가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지난 금요일에 금요일이 아니죠.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음봉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31만 원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면 그래도 보유하신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되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31만 원을 지켜준다라면 재매수하셔도 좋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특정 뉴스, 호재 이런 것이 발생하면은 이제 팔아야 될 때다. 매도를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캐피컬 같은 경우에는 31만 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매점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아프리카 TV도 함께 볼게요. 위원님, 정말 네. 뜨거운 종목들만 오늘 가져오셨는데 네. 최근에 뭐 트위치가 철수하면서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치지직, 그 흥행 뭐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프리카 TV는 뭐 치지직이라든지 아니 뭐 트위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고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 아프리카 TV만큼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최근에도 모 연예인이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뭔가 BJ로 활동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대서특필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은데 그만큼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아프리카 TV 계속 보셔야 된다. 왜냐? 추세적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총선과 관련된 이슈까지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월 중순,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는 더 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은 더 끌고 가셔도 될 것이고 신규 매수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는 무조건 12만 원을 지켜줘야 됩니다. 즉 12만 원을 못 지킨다. 그러면은 그냥 쭉 뺄 수가 있어요. 쭉 비추세 구간을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을 못 지키면은 신규 또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켜주면은 끌고 가셔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는 12만 원, 이 지지권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위원님들의 종목 여기까지 보고요. 또 새로운 종목을 맞이해봐야겠죠. 자, 김도영 위원님과 함께 먼저 챙겨볼 텐데, 자, 위원님, 정말 3월은 설레어요. 저희 또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표정 보고 제가 웃었는데 네. 어떤 종목 좀 공략을 해볼까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핫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보면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계속해서 고점 갱신의 고점 갱신 아니면 고점 돌파하기 직전 이런 종목들로 계속해서 포트를 좀 구성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그 두려운 모습이 좀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점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반도체 이 산업에서 이후에 대한 흐름의 주목도를 높이는 그쪽은 어디일까라고 본다면 저는 EUV 펠리클 장비 쪽인 SNS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요일 날 장대 양봉을 내면서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중요한 점은 이제까지에 대한 EUV 펠리클 시장은 이제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거의 독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7월 달에 SNS텍에서는 EUV 펠리클 투과율 90% 이상에 대한 제품을 지금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를 통해서 이제 초미세화 공정, EUV 장비를 이용한 공장에 대한 확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HBM에 대한 수율을 올리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미세화 공정으로에 대한
확대, 전환은 더욱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펠리클 시장에 대한 확대, 국내 수요에 대한 확대까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매력도를 굉장히 크게 보여줄 수가 있죠. 관련 종목들이 SNS텍부터 여러 종목들,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종목들이 있는데 우선은 SNS텍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장대 양봉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고무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월 달에 대한 시작이 이 구간에서에 대한 상승 여력이 조금만 더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고 초록별 밴드를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SNS텍 받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가격 전략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초록밴드도 활짝 열어두면서 소통 창구 마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인원 위원님의 새로운 공략주도 한번 받아봐야겠죠. 자, 위원님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고요. 예로부터 조상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죠. 현대로템이 거래대금 5천억 원 이상 만들어주면 추세가 바뀐다라는 말씀을 앞서 전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매년 한 번씩 현대로템은요. 작게는 5천억 원,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만들면 그에 따른 이후의 파동은 보통의 경우 추세 상승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개별주 급등락하는 움직임보다 수은법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그것이 개정이 된다라면 K2 전차 또 그 외 무기 체계에 있어서 공급 계약 규모가 기존에 500억이었다라면 이제는 수천억 또는 조 단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왜? 일단 자기 자본 대비 40% 이상의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그런 수출에 대한 어떤 제한이 풀리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자세한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표시되고 있는 네이버 밴드 또는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인원 위원님의 오늘의 공략주는 현대로템입니다. 저희 가격 전략 잠시 후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초록밴드도 활짝 열어두도록 할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무료 방송 2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김도영 위원님과 함께 잠깐 스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탑승. 저도 탑승해도 되나요? 아직 안 타셨나요? 네.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이제 슈퍼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봄바람 나는 그런 시장 그리고 우리의 계좌를 더욱더 슈퍼 사이클 안에서 극대화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전략 많이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1시부터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좋은 전략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슈퍼사이클에 함께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시부터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나인원 위원님과도 함께 무료 방송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위원님, 상승률은 곧 금융치료 네.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다들 들어오시면 될까요? 네, 일단 봄인가요, 지금이? 네. 방금 전에 눈 내렸는데. 눈이 내리더라고요. 네, 봄인 줄 알았는데 방금 전에 여의도에 살짝 눈이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봄으로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아마도 1월달, 2월달 지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그래도 내가 그동안 시장에서 고생했던 거 다 만회하고 그 이상의 수익으로 정말 마음 편한 그리고 평안한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꼭 방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금융치료를 갖는 시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따라 들어오시면 저희 나인원 위원님 사진 그리고 김도영 위원님 사진 옆에 방송 중 버튼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저희 토요일도 또 알차게 또 든든하게 보내면서 3월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위원님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자, 토요일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